안녕하세요. 저는 카트라이더 라이브 유닛에서 트랙을 개발하고 있는 김태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까지? 예. NDC 마지막 날 금요일 황금 같은 연휴 앞둔 날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카트라이더 갓 테마 제작 관련 내용이고요. 테마 제작과 관련해서 발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카트라이더 테마 제작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현재 프로젝트에서 신규 컨텐츠 제작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2005년도에 카트라이더 개발팀에 합류를 했고요. 트랙 만드는 일이 좋아서 계속해서 트랙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NDC에서는 이제 트랙 레벨 디자인과 관련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재활용해서 대학원 졸업 논문까지 쓴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갓테마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일단 그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신들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레이싱을 주제로 한 테마입니다. 주로 제가 발표할 내용은 프리 프로덕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왜 신규 테마를 갓테마로 했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테마 선정 당시에 카트의 인기가 서서히 역주행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카트라이더라는 단어도 생기기 시작했죠. 인기 역주행의 신화 이런 이미지와도 잘 맞아 떨어져서 개발팀 논의 끝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화들 중에 북유럽을 선택했을까요? 보통 신화면은 그리스 신화 많이 떠올리시죠. 근데 토르, 로키, 오딘 같은 익숙한 캐릭터들을 북유럽 신화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마블의 토르 시리즈도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이 됐고요. 그런 익숙함이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그럼 제작 단계에 앞서서 PP,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텐데요. 이 개념은 주로 디즈니나 픽사 이런 대형 애니메이션 영화사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본 작업에 앞선 준비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줄여서 PP 단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각 테마에서 처음으로 이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디테일을 가지고 테마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PP가 필요하게 되었나는 또 살펴보면 이전에 라이브 개발에 대한 것도 라이브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조직에서 신규 테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수 개발 외에도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검 테마를 끝내고 바로 제가 테마 제작에 돌입을 했는데요. 저를 포함한 개발자 4명이서 남은 개발은 92일, 100일도 안 남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멀티플레이, 버그, 오류 수정 이런 것까지는 계산해서 한 20일 정도는 빼고 남은 기간은 72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규 테마가 신화, 즉 갓테마로 결정이 됩니다. 그야말로 트랙 파트에서는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가 오게 된 것이죠. 기간도 굉장히 짧은 데다가 신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는 상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존 건물 양식도 아니고 익숙한 배경의 형상도 아닌 저희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되는 미션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트랙 파트의 작업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가진 파트장으로서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최소의 인원으로 최소 시간에 퀄리티 있는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개발자들의 고민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효율성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타임스톤을 돌려서 과거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거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개발 일지를 점검하고 주간 보고
여러 가지 피드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과 계속 면담을 하면서 과거에 테마 작업을 했을 때는 뭐 이런 점 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웠다, 좋았다, 뭐 그런 것들 계속 면담했고요. 그리고 NDC라든지 GDC와 관련해서 작업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이 과거 카트라이더의 개발 초기의 신규 개발 프로세스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지 않았나, 이런 그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작 준비는 그냥 대충 하고 일단 제작하고 컨펌하고 제작하고 컨펌하고 제작하고 컨펌하고 말만 해도 좀 약간 지치는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저는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컨펌으로 인해서 작업자로 하여금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드는 이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컨펌 방식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PP 단계에서 작업자들에게 테마의 핵심 토대 방향을 완벽하게 인지를 시키자. 그렇게 되면은 제작에 있어서 효율성이 정말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프로세스는 용어는 다르겠지만 뭐 이런 단계를 오래전부터 비슷하게 쓰는 개발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DC에서는 뭐 대학생들이라든지 뭐 개발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더라도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런 테마 작업자들의 이런 북유럽 신화에 대한 이미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연결하는 과정들이 필요가 있는데요. 북미 쪽 개발 용어로 필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를 찾아보면 대들보, 기둥 이런 뜻인데요. 프로젝트의 핵심 방향성,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목표, 코어, 대들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념은 우리 신규 테마에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더라도 전체 기간을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도 저는 이제 몇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하는 회의겠죠. 기록도 잘 안 되고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작업하면서 머릿속에서 변형되는 단점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회의를 해서 기록을 하더라도 그 메모를 보면서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근데 뭐 시간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자 수집해온 이미지를 가지고 펼쳐놓고 논의를 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뭐 글이나 말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카트와 이미지와 많은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카트라이더 분위기가 잘 어울릴 만한 게임들의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고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이걸 합성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카트 느낌이 좀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의 컨셉, 대들보들이 서서히 구체화되기가 시작했습니다.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팀원들의 의구심들이 서서히 거치는 단계가 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자. 굉장히 플레이블하죠. 실제로 달리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인지는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토타입이 불확실성을 감수한 데는 효과는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자들도 이렇게 맞춰서 작업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기준점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생각도 구체화가 되겠죠. 유의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프로토타입에 너무 많이 공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좀 다듬으면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불확실하고 흩어져 있던 각자의 생각들이 이렇게 통일이 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필라가 조금 더 다듬어지면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토대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무에 줄기가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앞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구체화된 필라 이런 플로토타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게 저는 이제 작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구체화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업에 있어서 힘듦이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자들마다 이런 필러들이 공유되고 인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찾게 되고 컨펌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간의 대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작업을 스스로가 하게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P 단계의 프로토타입 또 프로토타입 이후에 레퍼런스를 위한 원화도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제작 순서와는 좀 반대가 됐죠. 보통 원화를 하고 이렇게 프로토타입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구체화된 프로토타입이 있다 보니까 원화가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제가 던져주는 동영상 프로토타입 한번 플레이해보고 오케이 원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제가 확장해 봤을 때 고려해 보면은 이런 명확한 이런 필라 토대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아웃소싱도 자유롭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레이싱 게임이기 때문에 레벨 디자인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프로토타입을 베이스로 한 원화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이 원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퀄리티는 높아지는데 일정의 제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개발자들끼리 일정을 조율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테마 때는 원화 아웃소싱 외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작업 속도와 퀄리티를 더 높이는 데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P 과정이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때쯤에는 캐릭터 컨셉 디자인도 완료가 되는데요. 이런 캐릭터 느낌과 맞춰서 또 가지 뻗어 나가는 식으로 배경 작업도 진행이 됩니다. 또 이런 PP 과정은 기획이나 2D, 3D 이런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카트 디자인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카트 디자인 문양도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성도 살리면서 이질감 없이 통일감 있게 배경 오브젝트들이 쌓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타 그래픽 파트와도 연결성을 가지면서 테마의 완성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에디팅은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은 레벨 디자인 관련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트랙 선호도와 레벨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매뉴얼이 어느 정도 트랙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제가 제가 졸업 논문으로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레이싱 게임, 레벨 디자인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레벨 디자인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PP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트랙 개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각 트랙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로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제작이 되고 서로 공유해가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막 배치를 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다란 줄기에 정말 가지치듯이 오브젝트들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자세한 건 제가 설명 못 드리는데 배경 오브젝트 제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길이 완성되고 로드가 완성되고 펜스, 방향 표시, 가로수, 동굴이나 이런 내부 표현 순서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인 건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 건물이 되면 작업 속도는 또 굉장히 눈에 보일 정도로 빨라집니다. 그러면 작업자들도 굉장히 신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 PP 과정은 이 비행기가 날아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GDC에 과거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딱 11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조종사는 출발 전부터 미리 세팅을 하겠죠. 목적지를 정확하게 세팅을 하고 비행을 하면은 바로 11시간 만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종사가 세팅을 그냥 대충 해버리고 언젠가는 도착하겠지. 일본 지나서 하와이 지나면 도착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비행기를 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몇백 시간, 몇만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11시간 만에 도착했다. 그러면 그럴 확률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 초기 작업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언젠가는 만들어지겠지. 다들 프로고 다 잘하잖아. 으쌰으쌰 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이고 경력이 많고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자료와 의견, 피드백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명확한 토대, 방향성은 작업자 스스로를 이끌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작업하는 순간 그것을 모으고 연결하는 과정 사이에서 엄청난 피드백과 의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으고 연결하는 과정 사이에서 목표했던 기간에 목표했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연료 절반을 소모하듯이 개발 과정에서도 이륙 과정인 이런 PP 단계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절대 아까워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친 과테마의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럼 제가 이 장면들만 1분 정도로만 편집했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가테마의 BGM은 정말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PP 단계를 거친 이런 그 작업 결과물을 보여드렸는데 총 6개가 제작이 됐고 4개는 이미 오픈이 됐고 나머지 2개는 추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작업자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유저들의 반응도 좋아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뭐 보기만 해도 달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시지 않으신가요? 테마 아트의 저는 일관성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각 테마의 각 트랙의 특징과 차별성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카트 한 판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그 이번 발표의 내용이 요운이 가시기 전에 저 플레이 해보시는 거 저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게 트랙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 해서 또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PP 단계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토대,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리소스들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UI라든지 마이룸 이런 작업들, 뭐 신규 테마 공개 전에 여러 가지 웹 홍보라든지 마케팅, 여러 오픈전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사전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넉넉하게 여유롭게 시간을 잡아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잖아요. 이게 분위기라는 게 또 무시를 못하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작업자들은 더욱더 집중해서 폭주 열차처럼 리소스를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저는 이것이 PP 단계의 장점이자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외주 시네마틱 영상 개발팀과도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검수도 하고 하면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제가 PP 단계를 도입한 몇 가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저희들이 리소스를 넘겨줘야 이 영상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계속 빨리 리소스를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 중에 제가 이런 이 동상을 만들어줬거든요. 동상을 모델링해서 넘겨줬더니 이런 식으로 뭐 스토리보드 콘티를 짜가지고 이거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만들었네? 그럼 나도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영상 쪽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유저들도 이런 시네마틱 영상이 공개되면은 뭔가 좀 떡밥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장면이 나오면은 왠지 트랙에도 나올 것 같다. 우측에 있는 이 트랙은 아직 미공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또 만들어서 이렇게 딱 놔주면 역시 가트라이더 뭐 이런 식으로 테마의 완성도라든지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런 업데이트도 가능하다는 것도 한 번 더 제가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가테마 공개 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물론 트랙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저 반응이 좋다 보니까 외부 반응도 좋아져서 이렇게 외부에서 기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PP 과정을 거친 가테마는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런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둔 PP 과정을 기시간주도 선택은 옳았다 판단했고요. 그래도 이제 내부적으로도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소노 트랙 탑 20 트랙들인데요. 도검 테마 이전 도검 테마 같은 경우는 오픈 2달 뒤에 트랙 2개 정도가 이렇게 랭킹으로 올라와 있었다면은 가테마 같은 경우는 오픈 2개월 뒤에는 이렇게 트랙이 한 3개 정도 뭐 1개가 더 추가가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진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요. 짧은 시간 안에 뭐 재미와 퀄리티는 함께 잡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테마 오픈 후에 재밌거나 핫한 영상들이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기사 제목이 좀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 봤을 때 뭐 눈이 뒤에 달렸나 싶을 정도로 뭐 4명을 이렇게 한 번에 맞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이 뭐 화제가 되고 기폭제가 되다 보니까 설마 했던 실제로 막자 모드가 탄생됐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SNS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도 가테마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우리가 찾지 못했던 버그나 오류 이런 것들이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찾아줘서 그분들에게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정말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뭐 올바른 방향과 이런 기초가 있다면은 뭐든지 뒤에 일어나는 일은 얼마든지 순조롭게 갈 수가 있다 생각했고요. 뭐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한 번 더 깨달았고 가테마를 제작하면서 이런 겪었던 이런 시행착오들이 모든 프로젝트에는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도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PP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 프로덕션 필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시고 뭐 3P, 3P 이런 쪽으로 한번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알고 가셔야 되겠죠. 뭐든지. 그리고 저 혼자 힘으로는 제가 이런 좋은 결과물을 낸 건 절대로 아니겠죠. 저희 개발팀에서는 저는 가장 운이 좋은 파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너무 과하게 뛰어난 트랙 개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전혀 힘든 개색이나 뭐 싫은 개색 없이 잘 따라와준 세 분의 파트너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테마가 성공적으로 오픈할 수 있게 도와주신 뭐 마케팅, 홍보, 운영 등 다방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